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10시 22분, 그러니까 30분 전쯤에 속보가 떴네요. 장관님. 네. 검찰 인사 발표하는데 브리핑이 없다. 그러니까 일문일답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일문일답을 받지 않겠다고 아예 공지한 것, 왜 그럴까요? 그건 누가 공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도 자료만 받고 의원님들께 10시 반에 정확하게 보내드렸고, 브리핑이 없다고 문자 공지까지 됐는데 통상 이런 경우에는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하기가 매우 어려울 때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의원님? 네, 이 정권 들어와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죠. 장관님. 지금 저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나흘 전인 21일 날 장관님께서는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거다. 중간 간부 90% 이상이 인사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잔류하는 검사, 보직 변경이 안 되는 검사가 10% 미만이네요. 이 10% 미만의 검사의 원칙은 뭡니까? 기준은? 남는 검사들의 왜 남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직의 쇄신과 활성화라는 측면, 그리고 균형 인사,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의 조화, 그리고 업무의 연속성도 고려했습니다. 필수 보직자 중에 업무의 연속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잔류를 시켰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좀 여쭤보죠.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 자, 조직 안정을 위해서는 그러면 90% 이상이 바뀌면 조직이 안정되나요? 통상 모든 조직이 인사를 합니다만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는 인사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려면. 그런데 장관님은 조직 안정 등을 위해서 90% 이상을 다 바꾼다. 이 이해가 안 돼요. 너무 표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의 조화라고 했고, 조직의 활성화, 조직 문화의 활성화, 자, 장관님 쇄신도 그러면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해왔던 검찰 개혁, 한마디로 검수완박이죠. 이 검수완박을 위해서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 10% 미만은 잔류하고, 쉽게 말해서 말 안 듣는 검사는 바꾸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90% 운운을 예고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뭉개겠다. 이런 아주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언론이 없는 걸 만들어서 쓰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사안을 보니까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 부장, 김학의 기획사정 의혹 담당했던 부장검사, 월성원전 경제성 이 수사한 부장검사 1년도 안 돼서 다 바뀌었네요, 결국. 그러니까 90% 이상 바꾼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하던 분들 다 바꾼 겁니다. 이렇다면 이게 조직의 안정인가? 참 이상하죠? 공교롭게도 다 어떻게 보면 권력형 비리 의혹을 어떻게 보면 뭉개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장관님. 자, 그렇다면은 이런 해당 수사는 재배당이 되겠네요. 검찰 인사 이후에. 그렇죠? 의원님, 사람이 바뀌니까. 조수진 의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 제가 여쭤봤죠. 그러면 해당 수사는 지금 재배당 되는 것이죠. 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여쭤보잖아요. 성명을 발표하시는 질문이십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럼 제 답을 들어주십시오. 장관님, 제가 한 번만 더 10시 반에 물어봤잖아요. 10시 반에 인사가 발표됐으니까 예, 사실상 재배당 만약 되는 거 맞지요? 제가 그러니까 이 법사위를 해당 피하려고 사건은 했으면 재배당 되는 것이 맞지요? 검사가 바뀌었으니까요.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아니 답을 그러니까 할 수 이 있는. 질문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사하던 그 사건의 수사검사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바뀌니까 재배당 되는 게 맞죠? 의원님 관심 갖는 사건은 제가 아까도 전주혜 의원님 질문에 답을 드렸습니다. 특정한 검사를 인사 요인으로 두고서 인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런데 그 해당 의원님 사건의 수사가 사실상 재수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의원님 지적하시는 왜냐하면 수사 검사가 바뀌었거든요. 여기 검사 출신들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자꾸 의혹이 남는 거예요. 장관님, 조금 답을 하게 전에 해주십시오, 적재적소의 인사를 배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관님이 생각하는 적재적소는 무슨 뜻입니까? 아까 질문에 그렇게 의원님 질문하시고 답하시고 의원님 스스로 하신 거에 대해서 저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지금 이 질문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태도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장관님 의원 하실 때 장관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특히 야당일 때. 자, 장관님 다시 한번 그러면 질의하죠. 첫째, 지금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한 부장검사가 크게 세 분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하나는 김학의 불법 출금, 하나는 김학의 기획사정, 하나는 월성 1호기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수사검사가 바뀌었으니까 재배당되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인사가 그렇다면 적재적소에 쓰였다고 하는데 장관님이 생각하는 적재적소의 뜻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특정 사건은 일흥 1차 수사가 끝났거나 그리고 뭐 새로운 어떤 혐의점이 발견돼서 2차적인 수사의 필요성은 새로운 수사팀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재배당 여부는 장관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검찰총장과 당의 검찰청의 검사장의 소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재적소라는 말씀은 의원님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번에 정말 균형 있는 인사를 했고, 예, 자세히 보지 않아도 얼핏 봐도 지금 느낄 것 같습니다. 여성 어떤 검사들의 원칙인지. 대약진도 한번 눈여겨 봐주시고요. 자, 장관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수사 검사를 바꾼다. 이것이 과연 조직의 안정이라든지 균형 감각을 갖춘 인사로 볼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고요. 1차적인 그다음에 수사는 마감이 자, 된 것으로 알고 장관님, 있습니다. 형사부에서 현재는 6대 범죄라고 하면요. 여기에는 부패라든지 경제 문제, 대형 참사가 들어가요. 1분 더 주십시오. 대형 참사는 보름 전에 발생했 광주에서 그 비극적인 버스 참사 사건도 대형 참사일 거고, 또 우리가 정말 잊지 못하는 세월호 사건도 대형 참사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대형 참사를 비롯해서 6대 범죄를 형사부에서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세월호 수사도 형사부에서 수사를 못하고 광주 버스 참사도 형사부에서 수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검찰 개혁입니까? 지금 3대 검찰청과 이번에 부산지검에 새로 만들어지는 반부패 강력부 그리고 소위 말부의 수사 역량 그리고 금융증권범죄 거기에 대한 협력단 또 중앙지검에 만들어지는 여러 직제들 또 아까 우리 유상범 의원님께서 네, 질문하신 장관님 것에 시간이 대한 10초밖에 남지 답변까지를 않아서요. 포함하면 제가 일단 한 말씀만 전체적으로 드릴게요.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되지 자, 않는다고 판단했고요. 장관님, 그리고 검사는 범죄 그렇지만 일반 형사부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사법 통제라는 소위 검찰 개혁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취지가 전부가 반영된 직제 개편이고 그러한 인사였음을 말씀드립니다.